웃기면서 충격적인 일본 자위대 사건 사고들. 제2탄. 일본 자위대의 바보짓은 끝이 없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는지 난감한 21세기 당나라 군대. 웃기면서 충격적인 일본 자위대 사건 사고들 업로드 이후 많은 분들이 댓글로 제보해주신 일본 자위대 관련 사건들도 워낙 다이나믹하여 2탄을 제작해보았습니다. 정말 웃기면서 다이나믹한 일본 자위대의 사건 사고들 제2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위대 훈련 중 실탄 사격 사고. 2016년 5월 홋카이도 육상자위대 훈련장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이날 자위대원 9명은 상호전시 대응 훈련에 참가합니다. 7명은 트럭에 탑승하고 적군 역할에 2명이 매복해 있다가 다가오는 트럭을 습격한다는 설정의 훈련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2명이 습격하며 사격하는 동안 트럭에 있는 7명은 탈출하면서 업무 사격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 훈련에 놀랍게도 실탄이 사용됩니다. 이 상호전시 대응 훈련에서는 공포탄이 사용될 예정이었으나 공포탄 신청서를 작성 중 실탄 신청서의 내용을 복사하여 작성하다가 실수로 실탄이 지급되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공포탄 대신 실탄을 장전하고 훈련에 나가 서로에게 실탄 79발을 발사합니다. 2명의 대원이 총구에 부착된 장비가 실탄에 의해 파손되어 트임 파편에 맞아 경미한 부상을 입을 때까지 자위대원 아무도 자신이 실탄을 쏜 줄 몰랐다고 합니다. 실제로 훈련 당시 사용된 탄환을 확인해보니 공포탄과 실탄은 생김새부터 큰 차이가 있었는데 아무도 차이를 구별하지 못했다니 황당합니다. 더욱 미스테리한 점은 79발의 실탄을 서로에게 쏘는 동안 아무도 총상을 입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본 자위대의 사격 솜씨로 단 2명만 파편에 의한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고 하니 불행 중 다행이라고 기뻐해야 할 것 같습니다. F-15J 동체 착륙 사건. 2009년 12월 항공자위대 고마스 기지에서 F-15J의 함대가 동체 착륙을 하게 됩니다. 사실 비행기 랜딩 기어의 기계 결함으로 인한 동체 착륙 사고는 흔하지는 않지만 가끔 보고되는 경우가 있어서 초기에는 이번도 그러한 기계 결함에 의한 동체 불시책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조종사가 랜딩 기어를 내리는 것을 깜빡하고 착륙을 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조종사는 신참이 아닌 훈련 편대장으로 부대원들의 전투기를 먼저 착륙시키는 데 집중하다가 이런 초보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그 비싼 F-15 동체로도 안전하게 착륙하는 놀라운 랜딩 실력을 전 세계에 뽐낸 일본 자위대. 다른 나라는 흉내도 못 낼 것 같습니다. 시란의 호화즈 사건. 2007년 12월 요코스카 기지에 정박 중이던 시란해급 호위함에서 화재가 발생합니다. 화재를 급하게 진화하려고 무려 바닷물을 사용했고 함선의 전투정보센터가 손상되어 버립니다. 급한 화재였다고 하지만 염분이 있는 바닷물을 첨단 함선에 끼얹는 바람에 이 함선은 바로 퇴역할 뻔했으나 다행히 퇴역 예정인 다른 함선의 CIC를 이식하여 퇴역은 면했다고 합니다. 황당한 것은 이 화재 원인이 한 병사가 신고 없이 가져온 중국산 보온병이며 이 보온병을 냉장고에 넣어두는 바람에 냉장고 거열로 화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위대 소총 분실 사건. 2013년 10월 육상자위대 후지 훈련장에서 한 대원이 소총을 분실합니다. 소총 분실이 보고되자 즉각 훈련은 중단됩니다. 그리고 벌어진 일본 자위대 사상 최대 규모의 수색작전. 무려 8만 명의 인원을 투입하고 장장 2개월 동안 훈련장을 수색했지만 결국 소총을 찾지 못합니다. 훈련장에 떨어뜨린 소총은 현재까지도 발견되지 않았고 행방 역시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8만 명이란 인원으로 대체 뭘 한 걸까요? 최근에 금속 탐지기는 성능도 좋은데. 이지스 어쇼어 부지 선정 오류. 이지스 어쇼어는 일본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2023년까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육상 배치형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입니다. 이 신형 방어미사일의 고도는 1000km로 일본 전역을 미사일로부터 방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육지에 배치되는 이 시스템은 부지 선정 시 실제 현장을 확인하고 주위, 산 등의 방해를 받지 않는지 체크하는 등 실측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부지 후보지의 실측을 담당한 일본 방위성 관계자가 실제 현장에 가서 실측을 하지 않고
구글어스 지도에서 거리와 산의 고도를 엉터리로 산출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구글 지도는 구체인 지구를 평면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실제 실측 데이터와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구글어스로 작성된 보고서는 오류투성이었고 일본의 많은 언론에서 이 사건을 집중 보도하며 난리가 났습니다. 덩달아 일본 방위성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2조 원짜리 최첨단 무기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구글어스 지도로 보고서를 작성하다니 일본 자위대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일본 자위대원 연수의 성폭행 사건. 2011년 일본 치바에서 성추행과 성폭행을 100여 차례나 저지른 연수의 성폭행범이 붙잡힙니다. 알고 보니 이 범인은 일본 자위대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치바 육상자위대 제1공정 소속 대원이 주로 밤길을 혼자 걷는 여성들을 범죄의 대상으로 노렸다고 합니다. 100여 차례의 범죄가 발생하는 동안 범인을 잡지 못했던 일본 경찰도 진짜 빨리도 잡았다라고 엄청난 비난을 받았고, 이 일본 자위대원에 대해서도 관리를 제대로 못한 일본 자위대에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습니다. 그 밖에도 일본 자위대원이 병영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 비싼 코브라 공격 헬기를 방어에서 태워먹은 사건, 잠수함의 어뢰를 하적하다가 바다로 탄두가 입수된 사건, 만약 폭발했으면 큰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고 합니다. 끊이지 않는 일본 자위대의 불법은 성학대 등 가혹행위 및 이딴 대원의 자살 사건, 한 자위대원이 대마초 소지로 적발되어 해당 부대원들을 검사해보니 단체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사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는지 난감한 일본 자위대의 사건 사고들이 워낙 다이나믹하여 일본의 네티즌들조차 이러한 자위대 사건 기사가 올라올 때마다 내도 있더라, 이게 자위대의 현실이다, 아베 신조는 자위대의 현실이나 알고 있어라라는 글을 올리며 한심한 자위대의 군기강을 성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알기 쉽게였습니다. 감사합니다.